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뻣뻣해서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그냥 있어야 하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것도 아이고 소리를 내며 천천히 움직이시지는 않는지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난간을 꽉 잡고 한 계단씩 조심조심,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날 때마다 오늘은 괜찮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높은 선반에 있는 그릇을 꺼내려면 어깨가 아파서 의자를 가져와야 하고,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한 장을 줍는 것도 무릎과 허리를 생각하면 한참 망설이게 되죠. 빨래를 넣을 때는 팔을 위로 올리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요리할 때도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하죠. 날씨가 안 좋으면 더 아파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죠.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은 더 약해지고, 관절은 더 뻣뻣해지고, 통증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정말 나이 들면 통증은 당연한 걸까요? 그냥 참고 살아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민준입니다. 35년 동안 수천 명의 관절 통증 환자를 치료해오면서 나이가 들어도 통증 없이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꾸준한 자기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린,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본 간단한 비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단 3분, 신체의 3군데만 마사지해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하시고, 구독하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누구보다 더 빠르게 보실 수 있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제가 왜 이 마사지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우리 병원에 내원하셨던 78세 이순희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연골이 많이 닳았으니 수술해야 한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나이도 많은데 수술은 무섭다며 계속 미루고 계셨죠. 병원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지팡이 없이는 집 앞 계단도 내려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매일 진통제를 드셔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간단한 마사지법을 알려드렸는데, 놀랍게도 2달 만에 공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아침 체조도 하신다고 하네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왜 단순한 마사지가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며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근육과 관절에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마사지는 이를 개선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물론 심각한 질환이 있다면 병원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많은 경우 간단한 자가관리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마사지법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소개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통증을 줄여주는 3군데 마사지 포인트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첫 번째 마사지 포인트는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여러분, 허벅지 앞쪽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70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50견과 허리 통증으로 양쪽 다 고생하셨어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약을 한 움큼씩 드셨죠.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마다 온몸이 뻣뻣해서 30분은 걸어야 몸이 풀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셨어요. 왜 허벅지 마사지가 전신 통증에 도움이 될까요?
이건 정말 신기한 우리 몸의 연결고리 때문인데요. 허벅지 앞쪽에는 대퇴사두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뭉치고 단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골반과 척추가 앞으로 당겨져 자세가 나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앞으로 구부정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근육의 경직 때문이에요. 자세가 나빠지면 허리나 어깨에 무리가 가게 되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지죠. 또한 이 근육은 무릎을 지탱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먼저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주세요. 다리는 자연스럽게 펴줍니다. 너무 딱딱한 의자보다는 조금 푹신한 소파나 침대에 앉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이제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허벅지 앞쪽을 문질러 볼게요. 무릎에서 시작해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위로 쓸어 올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너무 강하게 하지 마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피부 아래 근육이 느껴질 정도로만 적당한 힘을 주세요. 한쪽 다리에 30초씩, 양쪽 다리에 총 1분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30초도 손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럴 땐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2번만 해주셔도 허벅지 근육이 풀리면서 자세가 교정되고 전신에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자기 전에 1번 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지금 당장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셔도 괜찮아요.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2, 3주 후부터는 분명히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마사지 포인트는 발바닥입니다. 여러분, 발바닥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전통의학에서는 인체의 2번째 심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부위랍니다. 68세 박신영 할머니는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권유받으셨어요. MRI상으로는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었고 통증이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내려와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였죠. 수술이 무서워서 망설이고 계실 때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제가 발바닥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하신 후 3개월 만에 수술 없이도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발바닥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용천혈이라 부르며 중요시했죠. 발바닥 중앙에는 특히 척추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서 이 부위를 자극하면 허리 통증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발바닥 마사지는 발의 작은 근육들을 강화시켜 걸을 때 충격 흡수 능력을 높여줍니다. 이것은 무릎과 엉덩이, 허리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마사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의 오목한 부분부터 발가락 방향으로 누르며 문질러 주세요.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마사지하되 특히 중앙 부분에 신경 써주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압력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초 누르고 2초 떼고 하면서 한쪽 팔에 10번씩, 양쪽 팔에 총 1분간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발이 차가울 수 있어요. 그러면 마사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마사지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수건으로 감싸 데워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특히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효과가 있어요.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은 꼭 자기 전에 해보세요.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마사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무릎 뒤쪽 오금입니다. 오금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무릎을 구부렸을 때 뒤쪽에 생기는 주름진 부분이에요. 다리를 쭉 펴면 무릎 뒤쪽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죠. 이 부위가 왜 중요할까요?
72세의 조명성 할아버지는 허리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휠체어 생활을 하셨어요. 무릎 수술도 받으셨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죠. 통증 때문에 밤에 자다가 30분마다 깨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금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후 점차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집 안에서 짧게, 나중에는 집 밖으로도 나가실 수 있게 되었죠. 지금은 집 주변을 혼자서 산책도 하십니다. 오금에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위중혈이라는 중요한 경혈점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척추신경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 허리와 다리 이 통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죠. 주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 전신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이 부위의 근육이 뭉치면 좌골신경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금 마사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편안하게 펴거나 침대에 누워서 진행하세요. 무릎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의 오금을 양손의 검지와 중지로 부드럽게 누릅니다. 이때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압력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저림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한쪽에 5초씩 6번 누르고 다리를 번갈아가며 총 1분간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하시면 좋습니다. 이 마사지는 특히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시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3가지 마사지를 매일 꾸준히 하시면 관절 통증이 놀랍도록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3분만 투자하시면 되니까 정말 쉽게 시작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3가지 마사지를 더 효과를 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첫째, 마사지 전에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손목과 손가락을 가볍게 돌려주시면 마사지할 때 손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 손가락 관절이 약해지니까요. 손가락을 5초간 가볍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5번 정도 해보세요. 둘째, 압력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약하게 눌러도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긴장하고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프지 않게 시원한 정도의 압력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부드럽게 근육을 자극하세요. 특히 무릎, 뒤오금을 너무 세게 누르면 신경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넷째, 마사지 시간은 너무 길 필요가 없어요. 30초씩만 해도 효과가 있으니까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최대 1~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마사지도 특별히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압력을 매우 약하게 조절하세요. 특히 발바닥 마사지를 할 때 발가락 쪽보다는 발 뒤꿈치 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 감각이 둔해 압력 조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처음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고 피부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또한 발에 상처가 있다면 그 부위는 피해서 마사지하시기 바랍니다. 혈액순환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멍이 들기 쉬우니 매우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마사지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하시면 효과가 더 좋지만 너무 부담스럽다면 주무시기 전 1번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는 꾸준함에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마사지 후에는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마사지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하면 효과를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첫째,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를 병행하세요. 스트레칭은 아침에 일어나서 팔 다리를 쭉쭉 펴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앉아서 상체를 좌우로 돌리거나 허리를 앞뒤로 살짝 구부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또한 걷기는 정말 훌륭한 운동이에요. 하루 15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통증이 줄어듭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마사지 후 5분만 걸어도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둘째, 자기 전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해보세요.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간 몸을 담그면 근육이 풀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혹시나 반신욕이 어렵다면 족욕만 해도 도움이 되는데, 발까지만 담글 수 있는 족욕기나 큰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고 10에서 15분간 발을 담가 보세요.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조금씩 더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 염증을 줄이는 식이요법을 실천하세요. 소세지 같은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반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 등을 많이 드시면 자연스럽게 염증이 감소하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이런 음식에는 항산화 성분과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강황, 생강, 마늘과 같은 항염식품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카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카레를 드셔보세요. 생강차도 좋은 식품인데요. 생강을 얇게 썰어 끓인 물에 5분 정도 우려내서 꿀을 조금 넣고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6잔의 물을 마시면 노폐물도 잘 배출시켜주니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이렇게 마사지와 함께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꿔나가면 통증 없는 건강한 생활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허벅지만 내일은 발바닥. 이렇게 조금씩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마사지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한 달, 2달 지나고 나면 신기하게도 변화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85세 김영자 할머니는 처음에 손자가 영상을 보여줘서 따라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3개월 후에는 손자에게 이거 정말 좋더라, 고마워라고 말씀하셨대요. 할머니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드셨는데 지금은 동네 경로당까지 혼자 걸어서 가신다고 해요. 이런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 2주는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3주, 4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혹시 마사지 하다가 통증이 심해지거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잠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더 부드럽게 다시 시도해 보세요. 모든 건강법이 그렇듯 우리 몸은 저마다 다르니까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사지를 하면서 몸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근육이 떨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반응들은 대부분 정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심한 통증이나 저림, 마비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마사지 포인트는 허벅지 앞쪽입니다. 무릎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양쪽 다리에 총 1분간 진행합니다. 이건 자세 교정과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마사지 포인트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중앙의 오목한 부분부터 발가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며 문질러 주세요. 양쪽 발에 총 1분간 진행합니다. 이건 전신 통증과 특히 허리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마사지 포인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무릎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검지와 중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누릅니다. 양쪽 다리에 총 1분간 진행합니다. 이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에 특히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마사지를 하루 3분만 투자해서 꾸준히 하면 관절 통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반신욕, 건강한 식습관까지 더하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 통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마사지법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검증된 방법입니다. 약이나 수술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몸에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하루 3분, 3곳만 꾸준히 마사지 하시면 몇 주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3분 마사지 시작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